안녕하세요. 울산 동구 방어동 현대비치 아파트 정문 앞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도 하고 카페도 하는 장정오부동산 N카페입니다. 이번 영상물은 울산에서 40년 삶의 터전을 가꿔오면서 울산 구석구석을 카메라에 담은 사진을 정리하여 영상물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1981년 현대 정주영 회장님의 합격 통지를 받고 울산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로 지금까지 40년 동안 울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나의 40년 삶의 터전이자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번에 울산 이야기를 3가지 주제, 울산의 매력, 울산의 안단테 기행 이야기, 나의 40년 삶의 터전 울산 이야기로 정하여 사진으로 영상물을 만들고자 합니다. 울산은 조선시대에는 장생포항에 한반도 최대의 포경기지를 세웠으며 방어진항은 일제강점기 때 어업 전진기지로 사용되었습니다. 현대에는 울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은 1962년 특정 공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산업수도로서 우리나라 최대의 공업도시가 되었습니다. 울산은 국내 최대 규모의 공업도시인 만큼 환경오염이 심한 도시라는 이미지가 있었으나 태화강 살리기의 성공으로 생태 도시화가 진행 중입니다. 항구도시, 산업도시 및 정원도시인 울산은 문화유적과 어우러져 미래의 산업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는 볼거리와 인쇄화된 신문에서 보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문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울산에 대한 이야깃거리를 스크랩하여 영상물 제작에 활용했습니다. 울산시 비경은 울산시에서 지정한 경관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울산의 대표적 명소 12곳을 말합니다. 심리대숲은 태화강을 따라 심리에 걸쳐 펼쳐져 있으며 면적은 약 30만 제곱미터입니다. 대왕암은 대왕암공원 안에 있으며 해안의 기암절벽과 잘 어우러져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간절곶은 동해안에서 맨 먼저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는 해맞이 일출 명소로 유명합니다. 방구대 안각화는 태화강의 지류 대곡천의 암벽에 새겨진 선사시대의 안각화입니다. 천전리각석은 선사시대부터 신라시대에 걸쳐 동물 문양, 명문 등 시대별로 매우 다양한 표현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동 주전 몽돌해변은 동해안을 따라 반질반질한 까만 몽돌들이 해안에 길게 늘어져 있어 빼어난 절경을 자랑합니다. 울산대공원은 도심 속에 위치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장미원, 나비식물원, 동물원, 놀이터 등이 있습니다. 외고산 옹기마을은 천혜의 옹기장소로 알려져 있으며 마을 안에는 옹기박물관, 옹기문화원, 옹기마을 공원지구가 있습니다. 동원 및 내안은 옛 울산읍성 안의 중심 건물로 울산도호부의 수령이 공부를 처리하였던 곳입니다. 태화루는 태화강의 유래가 된 사찰로 임진왜란 때 화재로 소실되어 400년 만에 복원되었습니다. 울산회성은 임진왜란 때 가도 기요마사가 쌓은 성으로 도산성 또는 학성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수은 최재우 유업위에는 최재우 선생의 이력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최재우 선생은 외세의 침략과 봉건사회의 모순에 반대한 동학의 교조입니다. 외솔 최연배 선생 생가터는 최연배 선생이 여기에서 태어나 병영초등학교를 졸업했던 곳입니다. 귀신고래바위는 길촌마을 입구 도로가에 있으며 마치 물 밖으로 고개를 내민 귀신고래 모습과 같습니다.
처용암은 처용과 계음포의 설화가 깃들어 있는 바위입니다. 계음포 성지는 조선시대 수군의 만호가 주둔하였으며 외구 방어의 중요한 전략기지였습니다. 울산박물관은 울산의 역사를 아우르는 도시역 사박물관으로 역사관, 산업사관, 어린이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화강 동굴피아는 일본군이 군수물자를 보관하기 위해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인공 동굴입니다. 구사모교는 일제강점기 때 군수산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건설된 울산 지역 최초의 근대식 철근 콘크리트조 교량입니다. 사모대숲은 태화강 사모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친자연형 대나무숲, 친환경형 철새공원 등 생태 교육적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화암 주상절리는 화암마을 강동해안을 따라 펼쳐져 있는 주상절리입니다. 수평 또는 수직 방향으로 세워진 목재 더미를 연상케 합니다. 어물동 마해열의 자상은 방바위라고 불리는 커다란 자연암벽 위에 본존상을 중심으로 양옆에 협시보살이 새겨져 있습니다. 관문성은 경주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만리성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유포석보는 언덕의 돌로 쌓은 작은 성으로 조선시대 최초로 조성된 석보입니다. 이곳은 외구 방어를 위한 군사요충지였습니다. 신흥사는 삼국통일 후 당나라의 공격을 받을 때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명랑 스님이 세운 호국도량 사찰입니다. 박상진이사 생가는 독립운동가 박상진이사가 살았던 곳입니다. 대한광복회 총사령을 맡아 활동하였습니다. 대왕암 출렁다리는 전국에서 가장 긴 303m 다리입니다. 바다 위에서 대왕암 공원과 일산해 수욕장 주변의 해안 비경을 스릴감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슬도는 방어진 항으로 들어오는 거센 파도를 막아주는 바위섬으로 마치 검은 고 타는 소리가 난다고 하여 슬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화암추등대는 방어진항에 우뚝 서있는 전망대 기능을 함께 갖춘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등대입니다. 일산해 수욕장은 반달형의 백사장 1km가 이어지는 청정해역으로 부채꼴처럼 펼쳐진 해수욕장입니다. 주전봉수대는 조선 세조 때 돌을 쌓아 우물처럼 둥글게 만든 원통형 봉수대로 일반적인 사각형의 봉수대와 형식상 차이를 보입니다. 남목마성은 조선시대 조정에서 필요로 하는 말을 공급하는 지방 목장이었습니다. 방어진박물관은 1900년대 초반 번성했던 동해안 최대의 항구, 방어진항의 역사를 기록한 박물관입니다. 천전리 공룡 발자국은 약 1억만 년 전 백악기 시대에 살았던 공룡 발자국의 화석입니다. 베리 끝은 태화강 부근의 높은 벼랑을 말하며 그 구간 중에서 가장 물이 맑고 깊은 곳을 사군탄이라 부릅니다. 서생포회성은 임진왜란 때 왜군이 쌓은 성으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외성 중 가장 크고 보존 상태가 좋습니다. 간월사지는 통일신라시대 때 창건됐으며 금당터를 중심으로 좌우 쌍탑이 있습니다. 선바위는 백룡이 살았다는 태화강 상류 백룡담 푸른 물속에 있는 기암괴석입니다. 선바위를 기점으로 태화강 심리대밭이 펼쳐집니다. 팔에서 폭포는 물이 차갑고 수심이 매우 깊어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폭포라고 합니다. 장제마을 숲은 금강폭포에서 내려온 물이 모이는 신천저수지의 번면에 형성된 숲입니다. 명선도는 울주 서생면에 위치한 무인도로
현재는 신선이 내려와 놀았던 섬이라 하여 명선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박재상 유적지는 1979년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1호로 지정되었으며 은우람과 망부석, 치산서원 등의 유적이 있는 곳입니다. 1981년 현대 정주영 회장님의 이름으로 울산에 자리 잡고 있는 현대중공업에 입사해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나의 40년 삶의 터전이고 제2의 고향입니다. 울산에서 결혼하여 태어난 자녀들은 모두 울산에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번에 울산 40년 생활 속에 담겨있는 사진으로 영상물을 만들고자 합니다. 몇 년 전 경상일보에서 주관한 울산관광 전국 사진 공모전에 출품한 사진 10편으로 울산 지역의 자연 경관을 살려 카메라에 담은 사진입니다. 이번에 영상물로 제작된 산업문화가 살아 숨쉬는 제2의 고향 울산 이야기를 울산 방어동에서 부동산도 하고 카페도 하는 장정오부동산 N카페에 영상물로 입혔습니다. 아래 샘플 사진은 신문을 보면서 스크랩한 울산에 대한 이야기를 스캔하여 영상물 제작에 활용했습니다. 울산 방어동에서 부동산도 하고 카페도 하는 장정호 공인중개사 N카페는 현대비치 아파트 정문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전화주세요.